주요 뉴스입니다. 목포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 권한 포기로 상임위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 찬반 의견을 묻는 공청회에서 패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대다수 지자체와 달리 목포시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화장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얻을 이익과 손해 등을 따져보는 주민 설명회가 한평에서만 3번째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은 예산 삭감이 두드러져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1호 공원입니다. 산책로를 비롯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화장실이 미관상 좀 안 좋게 보여요. 좀 오래돼서 그러나 어쩌나. 조성된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시설 개선 요구 민원이 큰데 목포시의회는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시장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대연체육공원 사업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선 8기에 신설된 인구 전담부서가 낸 출산 장려 정책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 의결권을 포기한 채 예결위원회로 판단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 예산,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산, 어린이 도서관 관리 예산, 제설 작업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등의 적정성을 따지는 권한을 예결위로 위임한 겁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시민들에게 선언하고도 상임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예결위로 떠밀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예결위의 판단을 위임한 예산 30억여 원은 예결위가 단 사흘 동안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결위원 7명 중 6명은 민주당. 예결위원회 뒤에 숨어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포기하고 무소속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 삭감하며 목포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사실상 재분리 수순에 들어간 광주 전남 연구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정치적 셈법에 휘말리느라 그동안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 통합과 분리, 재통합을 반복해온 광주 전남 연구원. 통합 이후 전남 특화 연구 실적은 크게 줄었고 특히 농업 해양수산 분야의 폭이 가장 컸습니다. 구성원들도 본래 소속돼 있던 기관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내부 갈등도 여전한 상황. 전라남도도 통합 운영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농업, 해양수산 등 저희도 의 특화 분야 감소가 두드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재분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연구원 분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분리를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항의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소재한 나주를 중심으로 분리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반대 측은 지금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저는 또다시 이렇게 분리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연구원으로서의 기능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리를 찬성하는 측은 다시 분리한 대구 경북 연구원 사례를 들며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두 지역의 정책 개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연구를 피하는 등 통합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과 요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의 연구를 하는데 두 개의 기관이 통합되는 게 맞는 건가? 하나가 맞는 건가? 상식적으로 하나가 맞는 거 아닌가요? 자기 동네 거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광주시에서도 같은 시간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 지역 모두 뒤늦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
전라남도는 연구원 분리가 확정되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독립연구원으로 재개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만든 목포 화장장은 현재 민간의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들여 보수 정비를 하는 시설인데다가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돼 있어 10년 안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데 위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장 등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포시가 쓴 예산은 124억 원. 목포시 화장장의 연간 수익은 평균 15억 원으로 8년을 운영하면 혈세로 투입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시는 그런데 2015년 이후 줄곧 민간업체에 화장장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37년을 계약했습니다. 37개월을. 세금으로 건립된 화장장은 목포와 순천, 여수와 광양, 해남 등 전남의 5곳인데 대부분 직영 운영 중입니다. 2019년 문을 연 서남권 광역 화장장, 해남과 완도, 진도군의 광역 사업으로 추진돼 첫 해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작년에는 4억까지 늘었습니다. 목포시와 달리 자치단체가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가 가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종사자의 복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목포시처럼 위탁 운영 중이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업체가 아닌 화장장 인근 마을 주민의 협의체입니다. 발생 수익은 모두 광양시가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고 대신 인건비 등 화장장 운영비를 광양시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수익 등 운영 전반을 위탁업체에만 맡겨놓은 목포시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그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그 운영을 준다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세일 수익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전기, 가스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화장장 짓는 데 혈세를 쓰고 운영은 민간에 맡겨놓은 채 해마다 시설 유지 보수에 또다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목포시. 화장장 위탁 기간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화장장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군이 광주 군공화 유치를 위한 공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6월 유치 의향서 제출을 목표로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입니다. 대구와 함께 추진된 사업은 그러나 이전 대상지인 전남에서 10년째 설명회 한 번 열지 못할 정도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고흥, 해남, 무안, 영광군은 사업 자체를 외면하는 가운데 국방부도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유치 문제를 공식화하고 이달부터 읍면 순회 설명회에 들어갑니다. 한평군은 광주시 국방부와 함께 한평군 이장단 500명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6월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찬성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인가 분명히 명문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설명회장에 보내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광주시가 같이 국방부와 논의를 하겠다. 한평군이 예정된 시한 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방부 적합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유력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라는 한평군과 유치위원회의 입장이지만 설명회장 밖에서는 농민회 등 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국면 전환자가 될지 아니면 다른 예비 후보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등유나 액화 석유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가구당 최대 52만 9천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쿠폰,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에 전라남도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지원 조례는 전남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희생자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 자녀 등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일은 정부 진상조사가 끝나는 내년 10월로 지급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전라남도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인사권과 자산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수축협 조합장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4선 연임을 하기 위해서 90대 대리 후보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3선 연임을 하던 전 이사장 강모 씨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자는 53살 김성채 후보와 92살 김모 후보. 그런데 최근 강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4선을 하기 위해 92살 김모 후보를 대리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강 전 이사장이 대리 후보를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김 이사장을 대차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쓰고 또 나가가는 걸로 그때 이사들 중에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퇴를 쓴 거야.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강모 씨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당선되는 방식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연임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가 안 오면 그러면 자네를 나가 책임지고 물려줄 거니까 이번에 그냥 자네가 양보를 해서. 우리 금고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사여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92세라는 정말 저희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을 어떤 꼭두가시처럼 내놓으셔가지고. 한편 논란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은 강 전 이사장과 김모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매실 농가의 판로 확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광양시가 보육시설과 학교에 매년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매실을 설탕에 절여 만든 매실청입니다. 매실 수확이 시작되는 매년 5월부터 넉 달가량 광양시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0여 곳에 1리터짜리 2만 400병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급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부담입니다. 매실청 원액과 생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학생들이 마실 음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컵 사용량이 많다 보니 설거지거리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름철에 학생들을 위해 얼음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컵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세척해가지고 열탕해가지고 소독해야 되고 저희들 일이 그만큼 또 많이 생겼잖아요. 매실 음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면 급식 노동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지만 매실청 공급업체 13곳 가운데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다면 그 매실 음료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광양시는 매실청 공급업체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건립하거나
개별업체의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수학기 대금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이번 사업에는 관내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하고 해남군은 월급제 시행 8개월간 선지급에 따른 대금이자를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건강관리 등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홀로 사는 노인 1,075세대에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화재와 활동량 감지기인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어르신 지킴이단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 1,400명에게 우울감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평군은 경북 의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평군과 경북 의성군은 특히 스마트 농업 육성과 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본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2022년까지 한시적이었던 균특회계 전환 사업을 2026년까지 4년 연장하도록 이끌어내고 정부의 2단계 지방 이양 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신안군 암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한 관내 일자리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전남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 가운데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고용 환경 개선 자금 2천만 원과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충남, 옥천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조성됩니다. 단지 내에는 산림비즈니스센터와 종자 양묘기술센터, 스마트 온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진도항 배후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 진도군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자축하는 승리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는 진도항이 석탄재 폐기물이 아닌 토사로 매립된 것은 진도 환경운동사의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역이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대기는 건조한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남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1mm 안팎으로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날이 개겠고요.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목포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 전남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신안이 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목포 12도, 신안 11도, 한평과 영암 14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해남과 장흥이 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해남과 강진, 장흥이 14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7분입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다소 크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듣고, 숨쉬고, 머무는 모든 순간, 모든 감각을 깨우다. This is for all senses. The new EQ. 빨래가 끝나면 일일이 널고 다 말랐나 확인까지. 근데 이젠 식스모션 건조로 달라질 거야. 옷의 재질을 감지하고 펴주고 널고 설랑이듯 건조하니까 옷이 줄거나 덜 마를 걱정해서 자유로워질 거야. 늘 이런 건조를 기다려왔어. LG트럼 오브제 컬렉션.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가능성이 계속 플레이되도록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한 줄의 대사에도 온 마음을 다할 때 인물의 진심이 오롯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 보려고 할수록 내 시야도 연기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필요한 모습을 정확히 갖출 때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연기와 삶 속에서 얻는 가치 있는 경험들로 나만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입니다. 새로운 럭셔리를 경험하다. Luxury is not a thing. Volvo S90.